부모님이 선물해주신 꿈 같은 새 고급 아파트. 3년간 믿고 사랑했던 약혼자 민준 씨는 제가 상상도 못할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의 형제 4명과 어머니까지 모두 제 집에 데려와 함께 살겠다고 통보했죠. 그들은 제 보금자리를 감히 자신들의 공동 재산처럼 여겼습니다. 이 끔찍한 가족의 배신감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워내면 이 생에 더는 미련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주기만 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꼬박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은 지난달에 분가했습니다. 텅 빈 집이 운동장만 합니다. 저는 가끔 아들 준영이에게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 서연 씨는 준영이와 파혼하던 날 카페에서 차갑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준 씨, 우리 파혼해요.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 말을 듣던 준영이의 표정은 어땠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마도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준영이가 서연 씨를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준영이는 서연 씨를 만난 후 변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 녀석을 보며 늘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그저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참 예의 바른 여인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처음 저에게 서연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녀석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는 서연 씨를 만난 지 3년 만에 프러포즈했습니다. 녀석은 서연 씨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서연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지요. 준영이는 서연 씨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일 거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준영이는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둘만의 작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서연 씨보다 우선할 순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제가 가지지 못했던 가정을 녀석은 잘 꾸려나가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낱 부질없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준영이의 그 반짝이던 눈빛과 다정했던 말들은 모두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녀석은 자신을 완벽한 남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녀석의 행복이라면 제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빗속에서 코트를 벗어 서연 씨를 가려주었다는 준영이의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이 어쩜 그렇게 자상할까? 꼭 영화 속 주인공 같지 않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그랬습니다. 제 아들은 서연 씨의 눈에 영화 속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서연 씨는 순수하게 사랑을 믿었던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영화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줄은. 준영이와 서연 씨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보면서 그녀가 제 아들의 배우자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연 씨 부모님이 혼수로 내주신 그 아파트를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분들은 서연 씨에게 그 집을 선물하면서 명확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서연아,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거다. 내 결혼 선물이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현명한 부모님이시군. 딸이 시집가서 혹시라도 기죽을까봐 미리 든든한 방패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서연 씨는 그 아파트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에서 민준 씨와 둘이 오붓하게 살면서 작은 화단도 가꾸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서연 씨는 준영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정식 인사를 왔습니다. 준영이 엄마, 김 여사는 서연 씨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 씨의 부모님 앞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서연 씨에게는 유독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참하고 인자해 보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애가 우리 집에 오다니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우리 민준이 복도 많지? 김 여사는 서연 씨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서연 씨는 김 여사의 눈빛에서 희미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칭찬 속에 숨겨진 계산적인 빛, 하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김 여사는 따뜻한 국을 서연 씨에게 건네며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준이가 장남이라 어깨가 참 무거워. 아래 동생들도 있고 엄마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 앞으로 내가 우리 민준이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우리 집안도 좀 잘 이끌어줘야 한다. 저는 그때 김 여사의 말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감지했습니다. 서연 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보살펴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이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마치 서연 씨에게 우리 집안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아주렴. 준영이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김 여사의 말에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는 나중에 준영이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 장남이라 책임감이 크다고 하신 말씀이 좀 신경 쓰여요. 그러자 준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엄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리 엄마가 우리 식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 씨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준영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불안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그저 먼저 걱정하는 말일 뿐이라고. 그때 준영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 먼저 걱정하는 말이 서서히 서연 씨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었다는 것을. 꿈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작은 파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파혼하기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준영이와 서연 씨,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는 서연 씨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 씨가 혼자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밥을 서연 씨의 밥그릇에 수북이 담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이번에 내가 장만할 아파트가 참 좋더라.
그렇게 넓은 집에 둘만 살면 적적하지 않겠니? 마침 민준이 형제들이 요즘 다들 좀 힘들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에는 서연 씨의 마음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형은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가게를 정리했지. 둘째 동생은 얼마 전에 직장을 잃었고 셋째는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셋집이 너무 좁다고 걱정이 많아.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민준이가 장남이라 마음고생이 심했단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마치 눈물을 글썽이는 듯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떠니, 서연아. 우리 식구들 다 함께 모여 살면 대가족이 돼서 얼마나 좋겠니. 서로 의지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시만 지내다가 다들 형편 나아지면 다시 나갈 테니 넓은 집에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저는 가족이 중요한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준영이를 바라보았지만 준영이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준영이는 서연 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 씨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연 씨가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준영이가 그때 서연 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 씨, 당신은 늘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저를 사랑한다면 제 가족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달만 함께 지내면 돼요. 서연 씨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면 제가 얼마나 난처한데요. 그 순간 서연 씨는 준영이에게서 평생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비난하는 낯선 얼굴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영이의 형제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서연 씨에게 거대한 압박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우리를 거절하면 너는 악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는 결국 서연 씨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형제들에게 곧 이사 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 저는 그저 먹고, 듣고, 침묵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때 저는 제가 아들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 창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준영이에게서 서연 씨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잠시의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을에 겪는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안일한 생각은 서연 씨의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는 퇴근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 신발 2켤레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김 여사와 준영이의 큰형,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서연 씨의 가구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 씨의 침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며 김 여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이 제일 넓은데 여기는 제 아내랑 저랑 쓰면 딱 좋겠어요. 서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연 씨를 발견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일찍 퇴근했네. 우리가 내 집 구경 좀 왔다. 아침부터 심심했는데 잘 됐다. 너도 같이 가구 배치 좀 도와줘.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행동하는 김 여사와 민호의 모습에 서연 씨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드린 적 없는 열쇠인데. 김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야 민준이가 줬지. 자기 집인데 못 들어오나? 장남인데 동생들 집도 좀 봐주고 해야지. 그 순간 서연 씨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준영이의 배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침범당한 것입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김 여사는 서연 씨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서연 씨를 향해 큰 소리로 훈계했습니다. 어디 시어머니 될 분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이 집이 내 개인 집이라고? 이제 곧 우리 민준이와 결혼할 거 아니냐? 예비 시동생 될 사람인데 좀 유하게 대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뻣뻣해서 어디 큰며느리 노릇하겠어? 서연 씨는 민호의 말에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하는 서연 씨의 뒷모습을 보며 김 여사와 민호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제 아들 준영이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다고 했습니다. 집 문은 굳게 닫혔지만 이미 열린 마음의 문은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연 씨와 준영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연 씨는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준영이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너 서연 씨에게 정말 열쇠를 준 거냐? 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한 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잠시만 빌려드린 건데. 녀석의 대답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준영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아내에게 휘둘리는 아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잘 해결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뒤척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사랑했던 남자와 그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기만하고 침범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 씨의 휴대폰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준영이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혹시 준영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메시지는 준영이가 김 여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서연 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며칠 지나면 그녀도 화가 풀릴 거예요.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혼인 신고하고 나면 변호사를 만나 아파트 명의를 공동 소유로 바꿀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때쯤이면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 되는 거고 누가 와서 살아도 서연 씨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서연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통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싸늘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치밀한 기만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무엇인가를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침착하게 그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여러 곳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잔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감정이 죽어버린 듯한 차가운 평화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영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교활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준영이에게서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 날 서연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영 씨를 한번 만나보려고요. 저는 그 목소리에서 싸늘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로구나. 서연 씨는 준영이에게 직접 만날 장소를 정해 보냈다고 했습니다. 준영이가 2년 전 서연 씨에게 무릎 꿇고 프러포즈했던 그 카페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장소를 일부러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제 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그저 서연 씨가 다시 마음을 돌려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그 자리에 나갔을 겁니다. 서연 씨가 저에게 들려준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준영이는 이미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녀석은 서연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일어서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연 씨의 눈에 가면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도 형들도 다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준영이의 말은 길었습니다. 사과의 말 속에 변명이 섞여 있었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저 묵묵히 준영이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녀석은 서연 씨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으니 자신이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서연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영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준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연 씨는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민준 씨 가족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걸 동의한다고 말한다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이 아파트의 명의는 영원히 제 단독 명의로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준 씨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카페 안의 소음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당황한 듯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불안하게 긁는 소리가 서연 씨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녀석의 입술이 몇 번인가 달싹거렸지만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그 침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준영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의 재산은 당연히 당신의 것이죠. 제가 왜 그걸 바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서연 씨만 있으면 돼요. 거짓말. 서연 씨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녀석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연 씨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마치 텅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을 겁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고 단호해서 준영이는 잠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모든 것에 대해서. 서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카페 문을 향했습니다. 준영이가 뒤늦게 그녀를 불렀지만 서연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 준영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서연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별은 이렇게나 조용하고 깨끗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기만적인 인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서연 씨의 아버지였다면 당장이라도 준영이 녀석의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준영이의 아버지.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서연 씨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렇게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그런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서연 씨는 곧바로 양가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명목은 결혼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논의인가? 누가 봐도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약속된 날, 저희 가족과 김 여사, 준영이는 고급 한식당의 별실에 모였습니다. 김 여사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서연 씨의 어머니 손을 잡고 연신 웃어댔습니다. 사부인, 우리 애들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조로울 수가 없네요. 드레스는 뭘로 할지, 예물은 또 뭘로 할지, 우리 서연이 취향은 참 까다롭던데. 저는 그 모든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은 서연 씨 옆에 앉아 어색하지만 다정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연 씨의 아파트를 차지할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부모님과 민준 씨를 모신 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김 여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허물없이 지내야지. 서연 씨는 김 여사의 말을 가로막듯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순간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의 웃음소리가 공중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취소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연 씨는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해온 작은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벽에 환한 빛이 비추어졌고 이내 익숙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준영이가 김 여사에게 보내려다 서연 씨에게 실수로 보냈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선명하게 벽에 새겨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혼인신고하고 나면 변호사를 만나 아파트 명의를 공동 소유로 바꿀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때쯤이면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 되는 거고 누가 와서 살아도 서연 씨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김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침묵 속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저는 제 삶의 목표가 누군가의 재산을 노리는 남편과 그 계획에 동참하는 시댁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저를 도구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저를 목표로 삼지 않는 남자와 저를 가족으로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서연 씨의 아버지가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는 평생 저처럼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김 여사, 준영이. 우리 가족은 김 여사네와 사돈을 맺을 복이 없는 모양이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서연 씨의 아버지의 말은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난 채 머리를 숙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날 식당을 나서는 서연 씨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한편의 지독한 연극처럼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 창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파혼 이후 서연 씨의 삶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이와 김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서연 씨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서연 씨를 비난하는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겨우 그깟 사소한 실수 때문에 3년의 사랑을 다 버릴 거예요?
당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서연 씨는 준영이의 메시지를 읽고 그저 헛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녀석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아들 녀석의 어리석음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김 여사는 더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이라는 곳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서연 씨를 부자 시댁을 무시하고 가난한 시동생들을 쫓아낸 오만하고 이기적인 여자로 매도했습니다. 거짓과 과장이 뒤섞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김 여사의 글 아래에 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김 여사 가족을 압니다. 그 글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 여자분의 아파트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댓글은 김 여사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김 여사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서연 씨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제 아들의 어리석음이, 제 아내의 탐욕이 한 젊은 여인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준영이의 전화도 김 여사의 연락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사무실까지 찾아온 준영이를 그녀는 경비원을 통해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렇게 고유하게 드러나는 것이었구나. 서연 씨의 침묵은 준영이와 김 여사에게는 가장 혹독한 응징이었을 겁니다. 저는 서연 씨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연 씨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수 씨,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저 서연이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뼈저리게 밀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그렇게 홀로 그 모든 잔향들을 견뎌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지나간 뒤 홀로 남은 한 그루 나무처럼. 그녀는 흔들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파혼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준영이와의 추억이 담긴 가구들을 바꾸고 벽지도 새로 칠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여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도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며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녀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의 어머니에게 서연 씨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나요? 어머니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지내요. 요즘은 도예 수업에 푹 빠져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그녀가 다시 웃음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는 도예 수업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지훈 씨라고 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고 놀랍게도 서연 씨의 아파트를 지었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좁고 인연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준영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의 과거를 묻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서연 씨가 흙을 주무르다가 실수로 작품을 망쳤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 또 다 망쳐버렸어요. 제 인생처럼. 그러자 지훈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 흙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다시 처음부터 빚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인내심만 있다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는 마음속 깊이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준영이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지훈 씨는 서연 씨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상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결혼이란 무엇일까? 저는 평생 정답을 찾아 헤맸지만 아마 서연 씨는 자신의 삶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혼자서 꿋꿋하게 서서 자신의 길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와 지훈 씨는 여전히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천천히 깊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지훈 씨는 서연 씨에게 프러포즈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화려한 말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 씨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 씨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한남동 아파트는 더 이상 파혼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서연 씨에게 평화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훈 씨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쁜 장미 넝쿨을 심었다고 했지요. 그들은 함께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저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존중으로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헛된 약속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진실된 마음과 배려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아직도 저와 김 여사에게 매달린 채 살고 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도 아들도 떠나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종종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제가 좀 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교훈,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두 가정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훈,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나의 가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불합리한 요구 앞에서 배우자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람의 본성은 큰 이익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다정해 보이는 사람도 물질적인 유혹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던지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입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결혼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습니다. 만약 언젠가 지훈 씨와 함께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은 강요나 계산이 아닌 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일 것이라고.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저 평화롭게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매일 아침 서연 씨는 베란다의 장미에 물을 줍니다. 하얀 장미 넝쿨은 이제 막 첫 꽃봉오리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은은한 향기는 집안 가득 퍼집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폭풍우를 견뎌낸 여인의 마음처럼 끈질기고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서연 씨에게 묻습니다. 서연 씨, 타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것을요. 그녀는 고요히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더 이상 가지고 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생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올바른 사람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감동을 느낄 것 같은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